안녕하세요. 입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뇌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휴버맨의 팟캐스트 중 Tools for Managing Stress and Anxiety라는 1시간 반짜리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한 거예요.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가서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푸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엔 그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physiological sigh라고 해서 한국말로 직역하면 생리적 한숨이라는 호흡법이고, 두 번째는 심장박동을 빨리 만든 상태에서 시야를 넓히기, 세 번째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기예요. 이제 먼저 생리적 한숨이란 호흡법은 코로 숨을 2번 쉬고 입으로 내뱉기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코로 숨을 2번 쉴 때 처음에는 강하게 쉬고 두 번째도 그 첫 번째만큼 강하게는 못 쉬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더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고 내뱉기예요. 이게 생리적 한숨이라는 호흡법이고, 이걸 그 본인 상태가 편안해졌다 할 때까지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든 운동, 자전거나 아니면 달리기, 등산을 통해서 심장박동을 80에서 90%까지 올린 상태에서 시야를 파노라마식으로 넓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과 좋은 사회적 연결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다 얘기했고, 이 3가지가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이유를 듣고 싶으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닌 분들은 다른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다음 동영상은 데이트를 하는 상대방이든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상대든 누구든 상대방의 방어를 풀고 호감을 사고 상대방과 교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타라 스와트라는 신경과학자가 알려준 몇 가지 팁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댓글 등 모든 저한테는 다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스트레스는 단기, 중기, 장기 스트레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기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얘기를 해요. 이제 발표하기 전에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단기적 스트레스라고 하고, 중기 스트레스는 수능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장기 프로젝트를 맡은 그런 며칠에서 몇 달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를 얘기해요. 장기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 카카오 주식은 언제 오르지, 내 삼성은 언제 오르지, 내 네이버는 언제 오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받는 스트레스. 핸드폰만 열었다 하면 생각나는 스트레스. 근데 만약에 이 주식들을 와이프 몰래 샀다, 그러면 와이프 얼굴만 봐도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만성 스트레스, 아주 최악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리적 한숨이란 호흡법은 그 실시간으로 그 즉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호흡법이에요.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몸에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을 방출을 하는데, 아드레날린은 2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동공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에 피를 빠르게 보낸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화 기능 혹은 생식 기능 등을 제어시킨대요. 이런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리적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와 호흡을 내쉴 때 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폐에 하고 숨이 들어오면서 폐가 커지고 다이어프램이라는 골격 근육이 있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위쪽에 공간이 더 생긴대요. 그러면 이 확장된 공간에서 피는 더 느리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렇게 피가 느리게 움직이는 상태를 뇌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뇌는 심장박동수를 높이라고 다시 밑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쉴 때는
완전 반대로 작동되죠. 숨을 후 하고 내쉬면 폐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다이아프램이 다시 올라오고 공간이 없어지면서 피는 빨리 움직이고 뇌는 심장 박동을 낮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풀고 싶으면 숨을 쉴 때 들이마실 때보다 후 하고 내쉴 때 더 긴장을 풀게 되는 거죠.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긴장도 풀리고 잠도 더 잘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갑자기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하고 무의식적으로 긴 숨을 내쉬는 것도 더 릴렉스하고 싶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생리적 한숨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건데 왜 두 번 숨을 강하게 쉬고 한 번 길게 내뱉느냐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내쉴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폐는 큰 두 주머니 속에 수백만 개의 작은 알베올리라는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작은 주머니들이 수축한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쌓이기 시작하면 불안감 증세가 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호흡을 하고 두 번 크게 들이마시면 폐의 작은 주머니들이 다시 펼쳐지면서 하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심장 박동을 일부러 빨리 뛰게 만든 상태에서 시야를 넓히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방법은 스트레스의 한계점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상황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훈련인 거죠. 일단 달리기나 줄넘기나 등산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80, 90%까지 올린다는 거는 일부러 스트레스 상황으로 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도 덩달아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포커스가 한 곳에만 놓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시야를 파노라마식으로 넓히게 되면 정신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결론은 몸을 엄청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든 상태에서 정신은 일부러 진정시키면서 지금 이 상태가 나한테 편안한 상태다라고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매일 한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원래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이나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나 아니면 애완동물, 심지어 애착을 가지는 물건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일단 몸에서 나오는 그 세로토닌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래요.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있다라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근데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꼭 사람한테서만 나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애착을 느끼는 동물, 심지어 애착을 느끼는 물질에 있어서도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본 앤드류 휴버맨의 이 에피소드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그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장기 스트레스는 진짜 무지하게 나쁜 건데 단기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전투 모드로 몸이 바뀌는데 근육뿐만 아니라 몸 내부의 면역 시스템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막을 수 있고 내부에 있었던 세균도 잡아먹는 거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찬물 샤워 혹은 얼음 목욕 혹은 그냥 추운 환경에 최소한의 옷만 입고 나가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이제 일부러 한 번씩 만드는 게 꽤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앤드류 휴버맨이 찬물 샤워에 대해서 강조를 꽤 많이 하는데 다음에 이 찬물 샤워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다음 에피소드는 그 타라 스와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Diary of a CEO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고 상대방과 편안하게 교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나 댓글 등 어떤 거라도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